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때 서울 강남 지역의 비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수구 아래로 보내는 빗물바지가 상습 침수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주말 잠시 소강 상태를 거쳐서 다음 주에는 더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정체 전선에 7호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더해지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8천여 명으로 어제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454명으로 사흘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사흘 연속 50명을 넘었습니다. 거미가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듯한 모습이 처음으로 관찰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마치 사람이 잠을 자는 도중 몸을 뒤척이면서 꿈을 꾸는 렘 수면 상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동물도 꿈을 꾼다는 가설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8,500여 명 감소한 12만 8,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14배 증가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464명, 국내 발생은 12만 8,25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5명 증가한 453명으로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5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499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서울에 폭우가 내리던 지난 8일, 서초구에서 맨홀에 빠진 40대 남성이 발견된 데 이어서 이 남성과 함께 빠졌던 50대 누나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나 A씨는 남동생이 발견된 지 하루 만인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반포천에서 발견됐습니다. A씨 남매는 지난 8일 밤 10시 40분쯤 서초구에 있는 한 맨홀에 빠져 함께 실종됐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구에서 실종된 이들은 A씨 남매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경찰과 소방은 아직 찾지 못한 한 명을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취약계층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 방을 전부 없애겠다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지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배려한 대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꽃 위로 세 사람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자매와 딸의 합동 빈소입니다. 이번 폭우는 주거 취약계층인 반지하 거주민의 보금자리를 휩쓸고 갔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라는 새로운 영어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계적 관심을 받았지만 바뀐 게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20년 안에 반지하 거주지를 모두 없애겠다는 구상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선택지가 반지하방이었던 사람들은 이번 서울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30년째 신길동에서 반지하 주택에 산 여성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등만 떠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마련을 해주고 차츰차츰 없애야지. 무조건 없애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일 때문에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목사님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반지하가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은데 그러면 결코 서울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지 않을까.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응도 냉랭했습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는 데다 임대 아파트에 자리가 있을 리도 만무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멀으면 못 가는 거지. 아무리 공공을 줘도.
멀면 못 가잖아요. 우리가 생활 거주가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딱 여기 준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이들에게 반지하 주택은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눕힐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조사를 보면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32만여 가구에 달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은 전부 끌어모아도 24만 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무작정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건 오히려 보금자리 없이 떠도는 도시 난민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정책으로는 선언이 수준이고 실효성은 좀 없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결국 상황에 따른 땜질식 처방보단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 때 서울 강남 도로와 주택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럴 땐 도로 물이 빠지는 빗물바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YTN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봤더니 상습 침수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맨손으로 빗물바지 덮개를 번쩍 듭니다. 하수구를 막고 있는 쓰레기들을 직접 치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남성 덕분에 물이 빠졌다며 지난 9일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빗물바지는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수구 아래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물이 빠지지 않고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서초동 건물입니다. 양수기로 건물에 차올랐던 물을 빼는 작업이 한창인데 빗물바지가 물을 다 처리하지 못해 이렇게 바닥에 물이 흥건한 상황입니다. 빗물바지는 일반 지역에선 10m 이상 30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남과 같은 상습 침수 지역에선 10m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집중 피해를 본 강남 지역은 어떨까? 물바다로 변했던 서초대로 일대의 빗물바지 간격은 대부분 10m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법에 명시된 기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도로 면적당 빗물바지 개수 역시 서초구와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m 또는 20m 간격으로 한 개씩 설치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연속해서 설치를 해주면 빨리 도로 표면에 있는 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갈 수 있죠. 법에 명시된 설치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빗물바지 관리도 제때 이뤄져야 합니다.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있을 경우 침수가 3배가량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배꽁초하고 비닐봉지, 과자 봉지 같은 쓰레기 같은 게 이제 빗물바지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바로 침수가 되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됐고요. 법에 명시된 빗물바지 설치 기준과 관리는 단순 권고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드러났듯이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선 기준에 맞는 추가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와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선포 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제기된 방역과 의료 대응 현장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비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주말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다음 주에는 더 강한 비가 온다는 예보입니다. 정체 전선에 소멸한 7호 태풍 무란이 남긴 막대한 수증기가 더해질 전망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한 정체 전선은 어김없이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전북 군산의 산업단지에는 1시간에 100mm의 집중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이 지역 관측 이후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지방에는 최고 100mm, 충청과 영남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체 전선은 남부로 더 내려가며 약화하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정체전선이 이제 이후 점점 남하하는 과정에서 약화되면서 비구름대는 약화되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광복절 휴일인 월요일에는 북한에서 다시 정체 전선이 형성되겠습니다. 여기에 7호 태풍 무란이 남긴 수증기가 더해지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비구름은 월요일 밤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 오전에는 충청지방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리는 폭우는 전국에 걸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정체 전선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해 폭우 지속 시간은 짧지만 태풍 수증기 영향으로 이번보다 더 센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가 내렸고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보다 적은 비에도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다음 주에는 정체 전선이 주 후반까지 계속 내륙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여 길어지는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중부지방은 폭우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마치 딴 세상처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작은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원한 생수가 가득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은 문을 열고 시원하게 생수를 들이켭니다. 버스를 타고 와서 대게다 더울 때 또 버스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생수 하나 먹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목도 트이고 참 좋습니다. 이런 건 작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도심 속 등산로 앞에도 냉장고가 마련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에 오르거나 길을 가던 시민이 시원하게 목을 축입니다. 울주군에서 물 구매가 불편한 곳이나 물이 필요한 시민이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무료로 마련한 겁니다. 냉장고의 생수는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채워집니다. 냉장고 앞을 지나는 누구나 마음 편히 생수를 꺼내 마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원에는 양산이 준비됐습니다. 야외 활동 탓에 온열 질환이 늘어나자 그늘로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어 이름도 양치무산으로 지었습니다. 울산 지역 관광지와 주요 공원 8곳에 1000개 정도가 마련됐습니다. 써보니까 비가 올 때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햇빛을 가릴 수 있어서 또 매우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지만 남부는 말복을 향해 가면서 더위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홍수 등 자연재해로 몸살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사막기후인 데스밸리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홍수가 발생해 최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진흙물이 쉴 새 없이 넘쳐 흐르는 이곳은 놀랍게도 사막기후인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1년치 강우량의 75%인 40mm의 비가 3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다. 이례적인 폭우에 차량과 호텔이 침수되고 도로 곳곳이 파손돼 데스밸리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폭우에 국립공원 측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It's always rare when it rains here in Death Valley. So we recognize this was a unique event, but it quickly became apparent that this was a heavier rain than usual. And so pretty quickly you started to see flooding along, some of the canyons and going over roadways. 위성 사진이 찍은 데스밸리 사진을 보면 홍수 피해가 더욱 확연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홍수가 난 곳으로 광범위한 범람이 확인됩니다. 국립공원 측은 8월 평균 강우량이 2.5mm에 불과한 데스밸리에 이 같은 폭우가 쏟아질 확률은 0.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It does mean it is a rare event. There is a 0.1% chance of this happening in a given place in any given year. 앞서 지난 6월에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로 폐쇄됐습니다. 공원 내 하천 수위가 4.2m까지 올라와 100년 전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였습니다. 최근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쓸고 간 홍수는
켄터키주 37명, 미주리주 2명의 사망자를 남겼습니다. 잇따르는 자연재해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조만간 미국 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역대 최대 규모인 480조 원을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는 프랑스에는 또 대형 산불이 번지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도 46년 만에 가장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 최고 경보가 내려지는 등 유럽이 기후 문제로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하늘이 온통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보르도를 포함한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주에서 사흘째 불길이 번지며 대형 산불이 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 16채가 불에 탔고 주민 10,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번진 대형 산불에 소방대원 1,100명이 동원됐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지롱드를 비롯해 아베론과 드롬 등 8곳에서 동시다발로 큰 불이 났는데 폭염과 가뭄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À l'heure où je vous parle, le feu est encore en progression. Le feu a apporté son lot de surprises aujourd'hui dans la direction qu'il a pu prendre parce qu'il a généré son propre vent, sa propre histoire. 프랑스와 남쪽으로 국경을 접한 스페인에서도 6개 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 중입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엿새 전에 코빌량 산악지대에서 시작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우선 가장 심각한 프랑스에 소방대원과 비행기 등을 급파했습니다. Following a request for assistance via the EU Civil Protection Mechanism from Franc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dispatched 4 airplanes from its rescue firefighting fleet positions in Greece and Sweden. 극심한 가뭄은 산불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른 강바닥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거의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Mais la grosse inquiétude aujourd'hui, c'est tout ce qui est culture d'été, donc tournesol et maïs. Et la particularité du maïs ici, c'est que c'est en grosse partie notre base d'alimentation des vaches laitières. 최악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는 유럽의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도 가마솥처럼 달궈지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계속되며 건조한 날이 이어져 일부 지역에 화재 위험 최고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이유와 원리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과학자들이 과학계 오랜 비밀을 밝혀줄 실마리를 거미에서 찾아내서 동물도 꿈을 꾼다는 가설에 한 걸음 성큼 더 다가섰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보송보송한 털로 덮인 몸통에 큼지막한 눈을 가진 깡충거미입니다. 먹이를 덮칠 때 깡충 뛴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과학자들이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한밤중 깡충거미가 자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몸을 움찔움찔 하더니 다리를 제멋대로 실룩거리고 자세히 보니 눈 부위도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약 80초간 계속됐고 15분에서 20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모습이 마치 사람이 잠을 자는 중에 몸을 뒤척이면서 꿈을 꾸는 렘 수면 상태와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What we found is that jumping spiders seem to be exhibiting something like an REM sleep-like state. So they cannot move their eyes, but they can move their retinal tubes. And so we see these move quite rapidly. 거미는 물론 곤충류 전체에서도 꿈을 꾸는 듯한 모습이 관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관찰된 거미의 행동이 실제 렘 수면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렘 수면과 유사한 상태가 생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건 이런 상태가 생물체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female, so it might be dreaming of its loved one jumping spider, but when it's not that, it's going to be dreaming about food. 연구진은 깡충거미가 단순한 구조인데다 어릴 때 몸이 투명해 포유류 등 일반적인 생물보다 실험 결과를 관찰하기 수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 과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꿈을 꾸는 이유와 원리가
깡충 거미를 통해 풀리게 될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작의 단점을 보완한 4세대 폴더블 폰을 1년 만에 출시했습니다. 모토로라, 샤오미 같은 후발 주자들도 올해 하반기 신형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함께 소문만 무성했던 갤럭시 Z 플립 4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새로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4는 외관상 전작과 큰 차이는 없지만 그간 단점으로 꼽혔던 배터리 사용 용량이 12% 늘어났고 여닫는 부분인 힌지가 얇아졌습니다. 함께 출시된 갤럭시 Z 폴더 4는 좌우 베젤을 3mm씩 줄여 기기를 펼쳤을 때 더 넓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했고 고질적 문제였던 주름 접힘 현상도 개선했습니다. 실물 공개 첫날 한국에서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달라진 외관을 꼼꼼히 비교하고 개선된 성능을 체험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디자인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폴더 같은 경우에는 힌지가 좀 얇아졌다든지 조금 더 베젤이 얇아졌다든지 해서 사용감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 특히 폴드 4의 경우 전작보다 무게가 8g 더 가벼워졌습니다. 갤럭시 Z 폴드 4의 무게는 263g입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갤럭시 S21이 약 90g 정도 더 가벼운데 케이스 무게를 더하니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가격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높은 가격으로 선뜻 구매가 꺼려지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춰 폴더블 폰을 대중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000만 대 이상의 숫자를 올해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폴더블로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는 해로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은 지난 2019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0%로 가장 높고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와 오포가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로 올해 하반기 쏠림 현상은 더 뚜렷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안으로 9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8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모토로라와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올해 하반기 신형 폴더블 폰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IT 기업 애플은 공식적으로 폴더블 폰 출시 계획을 밝힌 적은 없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폴더블 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발주자들이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 영향으로 주요 밭작물 도매 가격이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 어제 무 20kg 도매가는 29,00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6.5% 올랐습니다. 배추 10kg 가격은 4.6% 오른 21,100원, 감자 20kg은 8.5% 오른 44,9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상황에 따라서 비축 물량을 활용해 수급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 IEA는 현지 시간 11일 발간한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IEA는 올해 석유 수요 증가량을 기존 전망치보다 하루 38만 배럴 많은 하루 210만 배럴로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수요가 늘어나는 데에는 올여름 지구촌 곳곳을 강타한 무더위도 한몫했다고 봤습니다. 또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일부 국가들이 가스 대신 석유 사용을 늘린 것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은 지난 7월 하루 1억 50만 배럴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래는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것이다라며 음악과 영상 또 공간에 접목한 작품을 선보인 고 백남준 작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고 백남준 작가가 탄생한 지 9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고 백남준 작가의 작품 활동과 일생에 대해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